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게 파고들어 볼 주제, 바로 AI 치료사입니다. 이게 무슨 공상과학 소설 얘기가 아니고요. PLOS 멘탈 헬스 저널에 실린 실제 연구가 던지는 질문이에요. 네, 맞습니다. AI가 정말로 인간 치료사를 그냥 흉내내는 수준을 넘어서 뭐랄까, 괜찮은 상담을 제공할 수 있을까? 이게 핵심이죠. 그렇죠. 연구 방식도 흥미롭던데요. 일종의 튜링 테스트 같은 걸 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실제 활동하는 치료 전문가 13명하고 음, 챗GPT 4.0 있잖아요. 네네. 이 둘에게 18가지 가상의 부부 치료 상황에 대한 조언을 쓰게 한 거예요. 아하, 시나리오를 주고 답변을 만들게 했군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800명이 넘는 일반 참가자들한테 어떤 게 사람 그리고 어떤 게 AI 글인지 맞춰보라고 한 거죠. 근데 그 결과가 정말 저도 보고 좀 놀랐는데 거의 못 맞췄다면서요. 그렇죠. 그 정답률이 그냥 무작위로 찍는 것보다 고작 5% 높았다고 하니까요. 와, 5%면 뭐 사실상 구분이 거의 불가능했다. 뭐 이런 얘기네요. 네, 저도 아마 속았을 것 같아요. 저도요. 근데 이게 단순히 비슷하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주요한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AI가 과연 좋은 치료, 그러니까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느냐는 거죠. 네, 그 효과적인 도움이요? 그래서 연구진이 치료의 공통 요인이라는 걸 평가 기준으로 삼았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특정 치료 기법을 쓰든 상관없이 실제로 치료 효과를 내는 그런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거든요. 아,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상담 관계를 얼마나 잘 형성하는지, 또 공감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 또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지, 뭐 이런 것들이요. 문화적인 이해도 중요하고요. 아하, 그러니까 겉모습만 그럴싸한 게 아니라 진짜 치료의 알맹이를 AI가 가지고 있냐? 이걸 봤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진짜 긍정적인 치료 결과를 이끄는 엔진 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그 결과는 어땠나요? AI가 그 부분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사실 여기서 두 번째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요? 챗 GPT 답변이요. 이 치료의 공통 요인 평가에서 인간 치료사들보다 오히려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관되게 그리고 꽤 상당해요. 잠깐만요. AI가? 사람보다 더 높다고요? 특히 공감 같은 부분에서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 저도 처음엔 좀 의아해했는데요. 연구진이 몇 가지 이유를 추정하더라고요. 일단 AI는 정말 방대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학습량이 어마어마하니까. 네, 순식간에 엄청난 언어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파악해서 어쩌면 어떤 인간보다도 더 넓은 지식 기반 위에서 답변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아, 지식의 양 자체가 다르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언어 스타일의 차이인데요. AI 답변이 인간 답변보다 보통 더 길고 좀 더 묘사적인 단어를 많이 쓰고 전반적으로 더 긍정적인 느낌을 준다는 경향이 발견됐어요. 아, 표현 방식의 차이요? 네, 그래서 그런 스타일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는 아, 얘가 더 공감해주네 이렇게 느껴지게 만들었을 수 있다는 거죠. 와, 단순히 내용뿐 아니라 그 표현 방식 자체가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니 생각할 게 많네요, 정말. 그렇죠. 이게 단순히 공감한다는 단어를 많이 쓴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닐 텐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여졌다는 거니까요. 그럼 이런 AI 능력을 잘 쓰면 장점도 꽤 많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당장 생각해봐도 뭐 24시간 언제든 이용할 수 있고 비용도 아마 더 저렴해질 수도 있겠죠. 아, 접근성이 좋아지겠네요. 네. 그리고 여러 언어를 지원하기도 쉬울 거고요. 그러면 이제 지리적이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상담받기 어려웠던 분들한테는 정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시간, 돈, 언어 장벽을 많이 낮출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소외됐던 계층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잠재력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미래에는 그냥 인간 치료사는 없어지고 다 AI가 대체하는 뭐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걸까요? 꼭 그렇게 뭐랄까 AI 대 인간? 이런 구도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런 건 아니다. 네, 오히려 AI랑 인간이 협력하는 모델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AI는 뭐 예약 관리나 아니면 초기 정보 수집, 간단한 질문 답변 같은 좀 반복적인 업무를 맡고요. 아, 루틴한 업무들. 그렇죠. 그리고 인간 치료사는 좀 더 복잡한 심리 문제나 아니면 정말 깊은 수준의 인간적인 연결, 또 미묘한 비언어적인 신호 같은 걸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경우에 집중하는 거죠. 아하, 각자 잘하는 걸 하는 거네요.
AI는 효율성을 높여주고 사람은 깊이를 더하고. 네, 맞아요. 기술의 강점이랑 인간의 강점을 잘 결합해서 전체적인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의 효율성이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AI 대 인간이 아니라 AI와 인간의 시너지라. 그게 훨씬 좀 건설적인 그림으로 보이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살펴본 이 연구 결과는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특히 AI가 높은 공감 점수를 받았다는 게 이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공감이랑 같은 걸까? 아니면 그냥 엄청나게 정교한 흉내내기일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까지 던지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 프라이버시나 AI의 잠재적인 편견 문제 같은 윤리적인 고민들도 당연히 따라오겠죠. 맞아요.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분야니까요. 또 위기 상황 같은 걸 AI가 제대로 감지하고 대처할 수 있을지 그런 임상적인 판단 능력에 대한 의문도 아직 있고요. 네. 그런 부분은 여전히 인간의 직관이나 경험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결국 기술 발전과 함께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야 할 문제들이네요. 맞습니다. 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어쩌면 인간 고유의 능력이라고 여겨왔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게 될 거예요. 공감이란 무엇인가? 연결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 말이죠. 여러분은 이 AI 치료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기대가 되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좀 우려가 되시나요? AI가 정신건강 분야에서 좀 책임감 있고 또 윤리적으로 잘 사용되려면 우리 사회나 개인이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들이 단지 기술 전문가나 정책 안 드는 사람들만의 몫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니까요. AI가 우리 삶과 사회에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지 같이 좀 고민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아요. 이 대화는 정말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습니다. 기술의 미래 그리고 어쩌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의 의미까지도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만들어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점 하나하나가 이 미래를 만드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탐구로 찾아뵙겠습니다.